철저한 통제 국가로 알려진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에서 단독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이제는 이 여행 증명서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안찬일 박사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가능해진 겁니까? 지난해 2월 16일에 네. 김정일 생일날 아니겠습니까? 김정일 생일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답니다. 네. 여행 증명서 제도를 이제 철폐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것이 정식 철폐가 돼가지고 지금 여행 증명서 없이도 열차나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단지 이제 국경지대, 그다음에 전선지대, 또 평양시 이 세 군데만은 아직도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 전선지대라고 하면은 휴전선 인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국경지대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을 일컫는 건데 거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평양시는 또 왜 제외가 된 겁니까? 북한은 이제 평양시의 인구를 항상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가면 이제 좀 특혜가 평양은 시민증을 가지고 일반 지역은 공민증을 가지는데 다르군요. 네, 누구나 다 평양 시민이 되고 싶어 하니까 몰래 들어와서 평양에 눌러 앉는다든지 그래서 이번 구구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북한은 뭔가 이 배지를 또 하나 숨기는 배지를 하나 만들어서 평양 시민들한테 달아줬답니다. 네. 그래서 불신 검문이나 규찰대가 검문할 때 그 평양 시민 배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끌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1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여행 증명증 없이는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서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로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에서는 과거에 어느 정도 이 여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저희 채널A의 방송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출연했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행의 자유가 있다면 왜 탈북자들의 80%가 함경도 사람들이겠어요? 두만강에 끼고 있으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는 거지. 여행의 자유가 있으면 평양 사람들도 항해도 사람들도 다 그냥 반반씩 돼야 되는데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몰린단 말이죠. 저는요. 북한에는 기차를 타고 가면 한 여럿이 가잖아요. 여행심에서 검열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단속에서 끌려가고. 아니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기차를 타나 버스를 타나 가는 목적지까지 말을 거는 놈이 없어요. 네. 남한에 오니까 기차를 타나 버스를 타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상관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행 증명서 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에도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동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이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뭘 가서 바꿔 먹고 하려고 전국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헤쳐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여행증이라는 건 4천 이하의 장례식이나 관혼상제만 발급해 주는 게 여행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증명 발급받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뇌물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뇌물을 쓰면 인민보안소, 시군급 보안소, 그러니까 우리라고는 경찰서에서 이 여행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당 보통 5만 원 내지 6만 원의 그 뇌물을 주면 발급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북한 주민들의 1년 월급을 다 모아야 되는 큰 돈입니다. 자, 지금도 그림 보고 계시는데 같은 여행증명서에도 급이 다 다르군요. 그러니까 평양을 갈 수 있는 여행증명서가 있고 국경 지역을 갈 수 있는 여행증명서 그리고 또 일반 지역을 돌아다니는 여행증명서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나 국경 전선을 갈 때는 그건 사춘 이내에 관원상제도 안 되고 특별한 출장이나 그러니까 출장 가는 사람도 여행증명서를 휴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발급해 주는 데는 뭔가 빨간 줄이 탁 가고 또 전선은 평양은 빨간 줄, 전선은 파란 줄 이렇게 줄을 그어서 특별한 지역에 가는 사람한테는 이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네. 저 여행증명서는 그때그때 일회용인 거예요?
그렇죠. 1회만 쓰고 그는 아하. 끝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여행 증명서 제도가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51년 전이면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죠? 네, 1967년도 네. 북한의 이제 주체 사상이 이제 막 태동을 해서 네. 이게 정립되면서 아하. 김일성을 우상화하는데 바로 우상화 자체가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여행을 통제해서 북한의 그 어떤 비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밖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뉴스탑10이 단독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 북한에서 51년 만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여행 증명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했다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 8월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으면 이미 알려져도 많이 알려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북한 당국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공개하면 결국 지난 51년 동안 북한 당국은 철저하게 인권을 탄압했다. 증명서가 없으면 자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뭐 철창 없는 감옥이라는 말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알려질까봐 은근슬쩍 내부 강연을 통해서만 원수님의 지시로 이제부터 여행증 없이 여러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또한 이제 근래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여행증이 좀 우야무야되는 유명무실한 게 된 것이 결국 당국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뇌물을 주면 이게 뇌물이 여행증 명소입니다. 아, 그렇죠. 단속하러 이제 안전원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다가도 담배 한 보루만 탁 찔러주면 그냥 여행증 없어도 통과합니다. 아하. 이러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이 그래 이왕 선심 쓸 바엔 차라리 없애라 네. 이렇게 말해서 이제 선심 정치 일환으로 이걸 내부적으로 은근슬쩍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싶어요. 이 보안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뇌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일부러 알리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걸 교육하고 이제 그 포트에 대한 사람들이 바로 그 보위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민보안성인데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주 바로 그 먹거리나 수입원이 바로 이제 여행증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건데 네. 그것 자체가 만약에 인민들이 완전히 그 알게 되면은 네. 바로 저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막 쉬쉬한 것 같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여행증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겁니다. 돈만 집어주면 얼마든지 네. 군과 군 사이, 그다음에 도와 도 사이를 얼마든지 넘어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네. 부정표가 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행을 못 하겠다는 게 정보가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인데 이제 사람이 안 넘어가도 네. 휴대폰 가지고 얼마나 정보가 유통되니까 네.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렇게 51년 만에 북한 주민들을 옥죄했던 여행 증명서 제도가 폐지가 됐다. 물론 유야무야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행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살기 때문에 네. 뭐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당에서 선전하는 걸 다 고지 믿었단 말이죠. 아, 네. 저긴 잘 되고 있구나. 사실 그 저런 데만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제 결국 마음 놓고 다니기 시작이 되면은 평양에도 가보니까 앞에 뭐 낙원거리는 좋지만 뭐 뒷구멍을 이게 시커멓고 이런 나쁜 것들도 다 보게 되고 또 친척 간에 이 사람들이 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결국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철창이 쇄골이가 다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체제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장 경제는 좀 발전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보리차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돈벌이 할 때 그 보리고 밑에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리차라는 게 있어서 또 자동차가 전국으로 막 돈만 주면 돌아다니는 겁니다. 돈벌이 하러 돌아다니는 차를 보리차라고 그러는 보리차라. 그게 네. 일종의 우리나라 이제 콜택시 비슷하기도 네네. 하고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는데 네. 이렇게 북한 체제가 이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은 저 전체주의 체제 또 사회 통제 이런 망이 무너지면서 뭔가 다른 변화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정보가 공유되고 빠르게 이동이 될 텐데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이 제도를 폐지했을까요? 일단은 그 주민들의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네. 여행 증명서를 제대로 없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북한 체제에서는 절대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여행의 자유가 없고 그다음에 정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폭동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폭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정보가 마음대로 유통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그 폭동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인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행 지역에서 없애버렸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 그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그 분야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여행 증명서 제도를 올해 1월 1일자로 전면 폐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게 아닐까요? 혹시 이건 아닌지 짐작을 해봅니다. 저렇게 여행 증명서를 폐지해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건 아닐까? 그러면 이번에는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행 자유화 결정은 앞서서 며칠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탑10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당 간부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해서 외화벌이를 해와라 했던 그 민심을 달래는 정치 2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의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날 좀 해라. 매장 이거 받으니 자료 동영상이면 그 하는 당시 돈을 되게 하나씩 보내주는 아, 예, 그래, 알아서 내가 좀 알아볼게. 이거 이거 갖고 무슨 나는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기관이가 관계. 안돼. 아까 생각이 더 되겠습니까? 16개가 같은 것을 많이 좀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이제 휴대폰이 지급이 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되면서 저렇게 중국에 있는 사업가와 마음 놓고 통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장마당을 눈 감아주고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이제는 주민들의 여행까지 저렇게 자유롭게 허용을 했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여행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관원상제에 가는 것보다는 뭔가 장사를 하러 다니고 아하, 싶어 합니다. 돈벌이 때문에 돌아다니는 예, 거였군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유통이 안 되니까 황해도에 오면 쌀이 있고 무슨 신의주에는 뭐 신발이 있고 그럼 신발 지고 와서 황해도 와서 쌀을 받고 온단 말이죠. 네.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목적도 포함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지만 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것은 1989년도였거든요. 저 기억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나이에 제한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물론 이제 뭐 병역 의무를 그렇죠. 기대야만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한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갇혀 산 적이 있었는데 네.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거주했던 지역에만 갇혀 있다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면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될 거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북한 전역에 확산이 된다라면 나중에는 이제 해외 여행까지도 자유화되는 이제 이런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여행 자유화는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설마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날이 오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해외, 발전해야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말보다도 네. 해외에 나가서 돈벌이를 할 아하, 수 있는 그런 돈벌이를 기회를 네.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여행이 자유로워질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시 내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특이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탑10에서요. 시진핑 주석이 첫 방북을 하는 만큼 북한에 어떤 선물을 들고 갈 거다라고 보도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되레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구정처장. 네. 평양 시민들은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걸 굉장히 달갑지 않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인지 네. 실제로 이제 본심이 좀 뭐 거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것에 대한 반감이 이 시진핑 주석으로 좀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와서 언제는 우리 제재를 하는데 동참하더니 이제는 와서 우리랑 친한 척하냐라고 평양 시민들이 굉장히 언짢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핵도 완성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시진핑도 3번 만나고 막 이러는 마당에 본인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고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1980년도에 네. 이제 5.18 계기로 해서 반미 감정이 상당히 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비춰보면 실제 북한 같은 경우도 반중 정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하.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시진핑이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를 많이 하고 실제 방문도 하지 않고 네. 그 전에 어떤 가졌던 혈맹 관계가 굉장히 단절됐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뭐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면서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어떤 정말 완전한 우리 혈맹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등등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외교가 좀 다변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순수히 중국만 보고 가는 이제 그런 식의 시대는 좀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군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업자득인 게 네. 바로 이제 그 한중 수교 이후에 김일성, 김정일이 계속해서 중국을 믿지 말라고 북한 주민들 계속 교육을 시켰고 네. 또 김정은 그 등장 이후에는 거의 뭐 적대 관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교육을 갖다 중국에 대한 나쁜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뭐 정상회담 한다 하더라도 그 바로 감정 자체가 빨리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겠군요.